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은 무려 토요일입니다. 제가 계속 막 서울, 대전 이리저리 좀 돌아다니느라 주말 녹음을 한참 못했었는데 오늘은 대구에서 공연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에 집에 있을 수가 있네요. 네, 지난주에 제가 대구 클럽 헤비에서 밴드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의 단독 공연 봄날의 드링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게스트로 와주시는 데디오 레디오에 대해서 저는 신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막 예전처럼 출연팀 하나하나를 검색해서 멤버가 누군지, 음악 스타일은 어떤지, 노래 가사라든지 아니면 공연에서 신나는 포인트 같은 건 있는지 이런 걸 또 숙지하고 다닐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어가지고 그냥 공연장에 가서 보면 되지 하고 모른 척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웃긴 게 이게 제가 트위터에서 데디오 레디오 스케줄표를 봐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녹음분에 급하게 크라잉넛 김인수 이상형 님이 하는 밴드다 라고 하면서 호들갑을 좀 떨었었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데디오 레디오가 누군지도 몰랐고 당연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오늘 보면 처음이에요. 근데 또 이게 데디오 레디오 스케줄표가 크라잉넛 계정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사진이랑 영상을 그때 좀 찾아봤었는데 음악이 좀 뭐랄까 제가 처음 눌러본 영상에서 여성 보컬분이 막 노래를 하시는데 굉장히 좀 멋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오늘 공연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신빙성이 떨어진 나무 위키를 자꾸 보면 안 되는데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4인조 아이리시 펑크 밴드 데디오 레디오는 크라잉넛의 인수킴, 이상혁, 플라잉독의 이교형, 웨이스티드 자니스의 안지가 술 먹고 놀려고 만든 밴드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크라잉넛이라고 호들갑을 좀 떨기는 했는데 사실 제가 크라잉넛을 메인으로 공연을 보러 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다른 밴드를 보러 갔다가 크라잉넛이 헤드라이너라 가지고 엔딩을 하거나 그러면 지하철 끊기기 전까지 본다거나 아니면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까지만 보고 집에 가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신나죠. 근데 저한테 메인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플라잉 독은 제가 이름만 들어봤고 웨이스티드 자니스는 제가 이름을 맨날 헷갈려가지고 제대로 못 부르는데 한 두어 번 정도 봤을 거예요. 제가 밴드 공연을 아예 안 가기 시작했을 때보다는 앞에 활동을 해가지고 한 두어 번 정도? 많이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데디오 레디오 영상을 보니까 안지님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헤비에 가면 안지님 위주로 좀 열심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사진을 검색했을 때 크라잉넛의 이상혁 씨가 드럼에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상혁 씨의 쌍둥이 형제인 이상면 씨를 좀 더 좋아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밤이 깊었네라는 노래가 들어있는 하수연가 앨범에 몰랐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의 아마 마지막 트랙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이상면 작사 작곡. 5월 하늘엔 따사로움이 죄가 되진 않을까 싱그러운 날 얼굴 가득히 이슬 맺히진 않으려나 진한 향수의 요정이 나타나 나를 홀리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볼까 가슴만 아파오네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너무 생목이죠. 제가 지금 목이 좀 아파가지고 어쨌든 이 하수연가 앨범 안에 그 이소룡을 찾아라! 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동명의 영화가 있어요. 이소룡을 찾아라! 이라는 영화에 나와요. 나왔었나? 나왔었겠지? 제가 그때 이소룡을 찾아라 영화도 봤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젊은 시절에 크라잉넛이 나옵니다. 내용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고독한 킬러와 길 잃은 방랑자여 빛나는 과거와 서러운 배신자여 이 부분만 기억을 해요. 여튼 데디오 레디오도 전 멤버가 노래를 하고 전 멤버가 곡을 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오늘의 메인 밴드인 드링킹 소년 소녀 합창단도 그렇거든요.
기존 멤버인 미나, 명진, 그리고 최근에 합류한 메건까지 해서 현재는 여성 3인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에도 잠깐 소개를 드렸었지만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드림킹 소녀소녀 합창단 검색하셔가지고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주 다양하고 좋은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펑크, 신나는 곡도 있고 굉장히 잔잔한 어쿠스틱 곡들도 있으니까 많이 네, 들어봐 주시길 바라고, 혹시나 이용하고 계시는 음원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시면 네, 거기서 검색하셔가지고 또 드림킹 소녀소녀 합창단의 노래를 많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진짜 목 아픈 거 티 안 내고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 할 때마다 목이 너무 턱턱 막히네요. 네. 자, 이번 주에도 히미스타 지메일로 JH님의 꽃사진이 왔는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보자마자, 이거 꽃잔디 사진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 엄마의 정원에도 꽃잔디가 좀 잔뜩 피었을 때 제가 되게, 예쁘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 집에는 붉은색 꽃잔디도 있었고, 노란색 꽃잔디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노란색 꽃잔디를 진짜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도 글이라도 좀 써달라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런지 오늘은 또 사진과 함께, 오늘은 공기가 참 맑았어. 쑥쑥 자란 풀냄새도 싱그러웠어. 봄이 3번이나 왔나봐. 라고 글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저껜가 잠깐 그 미세먼지가 거쳐가지고 미세먼지 보통 좋음 요 정도였던 그날 아마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진짜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 토요일, 지금 계속 제가 언급하고 있어가지고 대충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오늘. 제가 집 밖을 나설 때랑 지하철 탈 때는 KF94 마스크를 꼭꼭 챙겨 쓰고 다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은연중에 밖에서도 마스크를 대충 썼는지 지금 황사하고 미세먼지를 아주 통째로 들이마신 듯한 칼칼함으로 목이 굉장히 아픈 상태입니다. 네, 가글을 자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드림킹 소녀소녀 합창단 단독 공연에 가기 전에 이렇게 토요일 오전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또 녹음을 하는 도중에 목이 많이 아프면 또 짧게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듯이 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보통은 녹음을 다 하고 제목을 정하는데, 이번에는 제목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단순 노동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다가 이까지 왔는지 시작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냥 꿈 이야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꿈 얘기를 하면 좀 재수없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한데, 가장 최근에 꾼 꿈이 한 일주일, 2주일 넘게 지났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제가 왜 꿈 얘기를 방송에서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대전에 동생 집에 갔던 날, 평소랑 다름없이 이제 조카가 9시에 자야 돼가지고 다 같이 불 끄고 9시에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악몽을 꿨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악몽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9시에 잠자리에 누우면 뭘 하겠어요. 심심해가지고 핸드폰을 막 만지다가 싸이월드 사진 이제 복구된 거, 그런 것도 옛날 사진도 구경을 하고, 평소에 페이스북 잘 안 들어가는데 그냥 너무 할 거 없으니까 페이스북도 막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잤는데 꿈에서 이 나온 거야. 근데 제 꿈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익명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말해도 되는 사람 그냥 하고, 제가 왠지 나중에라도 약간 흉봐야 될 것 같은 게 있는 사람은 제가 삐처리를 할게요. 어쨌든 그러면 얘는 이름을 제가 기억하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 주정뱅이라고 합시다. 예. 그래도 뮤지션인데 주정뱅이는 좀 그런가? 그러면 낙타라고 하자. 제 꿈에 나온 애를 낙타라고 할게요. 지금 또 꿈을 꾼 지가 좀 한참 지나가지고 내용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대충 그냥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제가 이 꿈에서 깨자마자 조카가 자고 있어가지고 소리는 못 질렀는데, 이 낙타라는 사람을 아는 친구한테 카톡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랬으면 오전 7시 반에, 사실 그때 조카는 이미 깨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친구한테 와, 내 꿈에 나왔어 이렇게 카톡을 했더니, 이제 제 친구는 갑자기 얘가 꿈에 나왔다고 하니까 무슨 일 있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꿈 내용을 다 듣고 나서는 야, 걔 꿈이다 이러더라고요.
꿈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 뭔가 동성로에서 락페 같은 거를 굉장히 크게 해요. 약간 시대상으로 따지면 제가 한참 공연을 많이 다니던 2010년 이전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는 정말 인디 밴드들이 동성로 축제 메인 무대에 막 서고 이럴 때였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이런 꿈을 꿨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 어쨌든 저는 관객으로 갔는지 스태프로 갔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어떤 천막 안에 이렇게 준비실 같은 천막 안에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크라잉넛의 이상혁 씨가 저한테 인사를 해가지고 막 반갑다라고 서로 인사를 하고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제가 굉장히 뜬금없이 이상혁 씨한테 저는 이상면 씨의 몰랐어 노래를 좋아해요 라고 한 거야. 근데 이상혁 씨가 갑자기 씩 웃으면서 사실 내가 이상면이야 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잠깐 혼란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건 아마 제가 드링킹의 단공 게스트가 데디오 레디오라 가지고 그거를 막 자료를 찾아보고 하다가 이제 그게 꿈에까지 나온 것 같은데 너무 현실적이라 가지고 소름이 끼쳤단 말이지. 제가 뜬금없이 이상혁 씨한테 이상면 씨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할 사람은 아니긴 한데 이상면 씨가 제 앞에 있었다면 저는 이상면 씨의 몰랐어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라고 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한 반반의 확률로 실제 현실이었어도 내가 했을 것 같은 행동이었어가지고 너무 현실성 있는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크라잉넛 멤버들이랑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낙타가 마이크에 대고 희미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거를 알겠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미쳤냐고 닥치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었는데 낙타가 굉장히 느끼한 멘트를 막 치면서 제가 막 힘이랑 언제부터 알게 됐고 힘이랑 막 친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친구한테 막 설명을 했었을 때 꿈이긴 한데 실제로도 진짜 그런 말 많이 했어가지고 굉장히 또 현실감이 있는 꿈이다. 라는 얘기를 또 서로 주고받았어요. 근데 저도 진짜로 그 꿈이 굉장히 짧았는데도 너무 현실같이 느껴졌던 게 너무나 내가 알고 있는 현실의 낙타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나는 왜 꿈을 꿔도 이렇게 현실적인 꿈을 꾸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인 꿈만 꾸진 않아요. 굉장히 정말 꿈 같은 꿈을 꾸기도 하는데 이번 꿈이 굉장히 또 현실적이었어. 내가 그리워하는 시절에 그때 그 장면이 약간 꿈으로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공연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는데 계속 낙타가 마이크에 대고 막 힘이 어쩌고 이런 멘트를 하니까 갑자기 그 관계자 중에 한 명이 희미를 자기가 있는 테이블로 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천막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왜 포차 테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플라스틱 테이블에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뭐 낙타랑 뭐 기획자들 몇 명이 내가 아는 기획자도 있고 모르는 기획자도 있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날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 가니까 내가 앉기도 전에 갑자기 니네 둘이 무슨 사이냐라고 계속 물어가지고 근데 니네 둘이 무슨 사이냐라고 물어봤던 사람은 현재 제가 알바를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같은 방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이것도 리얼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머리를 쓴다고 썼는 게 일단 제 입장은 이 관계자가 나랑 낙타랑 이성애적으로 뭔가 엮으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건 싫은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 사람들이 전부 공연 관계자니까 약간 여기서 한번 삐대볼까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 1초, 2초의 망설임도 없이 구 매니저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예 없는 말은 아니고 이 낙타가 소속되어 있었던 밴드의 매니저를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대학 때 정말 철 모르고 뛰어다닐 때 학교를 휴학을 하고 놀러 다니고 싶은데 뭔가 어디 취업을 하면 취업계를 내고 학교를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 제가 프로듀서 P씨랑 메신저로 연락을 좀 자주 하던 때였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오빠 사업자 등록증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그때 P씨가 원래 하고 있었던 밴드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밴드를 키우고 있었는데 엔터테인먼트라고 회사 이름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뭐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의 대학 전공이 또 뭡니까? 연예 매니지먼트 공연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P씨가 약간 솔깃했나 봐. 그래가지고 저한테 매니저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밴드를 한 몇 달 정도 같이 매니저로서 따라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P씨도 그냥 뭔가 구색 맞추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저도 그때 학교에 취업계를 내고 안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꺼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학교에 취업계를 내긴 냈는데 그게 이 회사였는지 다른 데였는지 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 밴드의 매니저를 하면서 그 팀들하고 굉장히 좀 같이 다니니까 당연히 좀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멤버 중에서 낙타가 나랑 동갑이었을 뿐이고 사실 그 당시에 제일 친했던 거는 또 다른 멤버였거든요. 어쨌든 꿈에서 그렇게 막 순간적으로 매니저라는 말을 좀 꺼낸 거 보면 아, 나도 공연이나 매니저 일에 미련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왜 이런 꿈을 꿔가지고 굉장히 그 헛된 희망을 품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또 되새기고 있는가, 나 자신. 근데 낙타가 요새 또 디제잉을 하는지 뭐 음악 관련 뭐 그런 일을 하는 건지 페이스북에다가 뭐 그런 걸 올려놨긴 하더라고요. 제가 페북을 좀 잘 안 들어가는데 간만에 들어갔더니 그게 상단에 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꿈에 나왔나 싶기는 한데요. 네. 어쨌든지 나중에라도 낙타가 제 방송에 게스트로 뭐 나오는 날이 생긴다 하면 오늘은 삐 처리를 할 이 밴드 이름을 다 까고 네, 즐거웠던 한때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즐거운 거 맞지? 네, 여기까지가 동생 집에 갔을 때 꾸었던 그 꿈 이야기고요.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자주 꾸었던 꿈, 진짜로 잘 때 꾸는 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가장 크게 생각나는 거는 세 가지 꿈이에요. 근데 혹시나 꿈 해몽이 가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게 어떤 심리 상태인가를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네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건물 사이사이를 점프를 하면서 날아다니는 꿈이에요. 근데 이거 날아다니는 꿈을 찾아보면 좋은 꿈이라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뭐 좋았던 일이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진 또 않거든요. 날개가 있는 거는 아닌데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렇게나 막 날 수 있는 건 아니고 발에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감각을 느끼면서 정말 약간 발레 하듯이 하나, 둘, 셋 도움 닫기를 해서 이렇게 딱 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제가 높은 빌딩이나 그 낮은 단독주택 같은 것들의 지붕을 사뿐사뿐 밟으면서 이렇게 도움 닫기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하늘을 이렇게 훨훨 나는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만 날다가 끝나요. 뭐 날다가 떨어지고 이것도 아니야. 그냥 계속 날아요. 계속 날다가 끝나고 이런 꿈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꿨는데 사실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안 꾸게 된 꿈이기는 해요. 근데 뭔가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생생하게 기억이 살아있는 꿈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늘을 나는 꿈을 꾸고 싶다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요즘 꿈을 그렇게 많이 안 꾸는 것 같아요. 꿈꾼 게 진짜 오랜만이었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많이 꿨던 꿈은 제가 중학생 때 엄청 많이 꿨던 꿈인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 이렇게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제가 테니스장에 구석에 딱 서 있고 왜 그 직사각형이 있으면은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는 그 구석 있잖아요. 모서리. 거기에 제가 서 있는데 저 끝에서부터 대형 롤러가 왜 운동장 같은 거 땅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면 다지는 커다란 롤러 있잖아요. 그 롤러가 달려있는 차가 저기 테니스장 끝에서부터 나를 향해서 막 달려와요. 근데 실제로 테니스장이 그렇게 넓지 않았는데
그렇게 그 롤러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구석에 서 있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을 갈 수조차 없다고 느껴지고, 저 롤러가 나를 덮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상태로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서 무서워할 때도 있고, 서 있는 상태로 계속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도 있고, 제가 이 꿈을 한 번만 꾼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꿨었거든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제가 롤러에 깔려 죽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모서리에 서 있고, 이게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설명을 해도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선과 선에 이렇게 맞붙어 있는 직각의 모서리의 코너에 서 있고, 그 롤러가 그 선을 따라서 일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곳의 기준으로 삼각형, 뭐라고 해야 되지? 저 끝에 모서리에서부터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롤러가 제가 있는 곳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테니스 코트의 양면에 걸려버려. 그래서 그 롤러가 테니스 코트 양쪽에 낑기면서 멈추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운 상태에서 마지막에는 결국 주저앉아요. 어쨌든 이 꿈을 굉장히 제가 학생 때 되게 많이 꿨어요. 제가 마음이 불안할 때 이런 꿈을 좀 꾸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 이 롤러에게 덮쳐지는 꿈을 꾸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서는 사실 거의 꾸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20대가 지나고 나서 한 번인가 이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되게 마음이 불안한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많이 꾸는 꿈은 제가 일을 하면서 이거를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말을 하면서 이거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혹시나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세월호 사건에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은 잠깐 스킵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그거에 관련된 꿈을 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들으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래도 물을 무서워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미니팸님하고 함께 녹음을 했었던 첫 회부터 저의 물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세월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현실에 있는 물이 무서웠고, 뭔가 빠질 수 있는 깊이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막 심한 공포를 느끼거나 하진 않았어요. 목욕탕에 있는 탕물 정도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혹시나 뭔가 빠질 것 같은 물이 있으면 나는 물공포가 있어서 들어가지 않겠어 하고 항상 그냥 피하면 되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월호 사건이 저한테는 뭔가 제 물공포를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원래도 좀 감정 동화가 되기 쉬운 사람이어가지고 지난번에 그 1029 참사 때도 그 한줌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상태가 너무 좀 심한 것 같아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낀 딸님 빨리 TV 끄고 뉴스도 보지 말고 다 끄고 재밌는 거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때 아마 엄마 집에서 같이 TV를 보고 있으면서 전원 구조가 되었다라는 뉴스를 보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좀 밥 먹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저한테 들려온 소식은 전원 구조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얘기에 그대로 갇혀버린 이야기를 들은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본 날에 꿈을 꿨는데 제가 그 배 안에 있는 거예요. 교복을 입고 이렇게 침대 칸 같은 방 안에 있었는데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곧 괜찮아질 거다. 근데 저는
제가 감정이입이 더 쉽게 된 게, 제가 진짜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 되게 잘 듣는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하지 않는,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 하는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방송을 듣고 순간적으로 아, 선생님이 괜찮대. 여기 가만히 있자. 라고 제가 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의 나는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학생인데 지금 현실에서 꿈을 깨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깨고 나서 내가 친구들한테 선생님 말 잘 듣자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친구들이 죽은 것 같은 느낌이 꿈을 깨고 나서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꿈 안에서는 제가 진짜로 저는 수영도 못하고 어떠한 뭔가 보호 장비도 없는데 그 차오르는 물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는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사실은 아직도 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제가 사실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매년 4월만 되면 이 꿈을 꿔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해도 될지 안 될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혼자서 계속 마음에 꽁꽁 싸매고 있기에는 저도 이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의 이런 힘든 마음을 듣는 분들한테 막 이렇게 전가하겠다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이 사건을 잊으면 안 되고 이 사건을 그냥 단순히 별 볼 일 없는 사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꿈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면서 꾸는 꿈은 요 세 가지가 대부분인 것 같고 그냥 보통 저는 현실에서 뭔가 고민이 있으면 그게 잘 때 꿈으로 좀 발현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아, 최근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엄마도 제 꿈에 몇 번 나오긴 했었는데 원래 죽은 사람은 꿈에서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꿈에 나와서도 저한테 굉장히 남동생한테 양보해라. 약간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열받는 꿈을 몇 번 꾼 적이 있었는데 아, 그렇네. 제일 많이 꾸는 꿈 중에 하나 추가해서 네 번째로 엄마 꿈을 꿉니다. 꿈을 한 서너 번 정도 꿨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최근에 엄마 보고 싶다고 생각은 하는데 꼭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나마 엄마 꿈을 꾼 거 중에서 제가 좀 그나마 행복했다라고 생각했던 꿈은 너무 웃긴 게 저희가 가족관계 증명서에 뜨는 가족은 6명이에요.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사형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항상 뭔가 가족 선상에서 아빠하고 남동생을 좀 제외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여자 4명만 나오는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지갑을 찾아가지고 우리 여자 4명만 같이 찍은 가족 사진을 찾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진짜로 그게 딱 우리 가족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꿈에서 엄마가 우리 자매 3명을 이렇게 다 이렇게 끌어안고 우리 넷이서 열심히 살자 약간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대사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어쨌든 엄마가 우리 넷이 열심히 같이 살자, 잘 살자 이런 느낌의 말을 했었는데 제가 꿈을 딱 깨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실제로 내가 이렇게 4명이서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정말 나의 생각이 꿈으로 발현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꿈이었지만 잠깐이었지만 굉장히 저는 행복하다고 느꼈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엄마 얘기를 했으니까 잘 때 엄마 꿈을 좀 꿨으면 좋겠는데 좀 좋은 꿈을 꿨으면 좋겠어. 그리고 왜 꿈이라고 하면 잠잘 때에 꾸는 꿈도 있지만 나의 희망사항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의 미래. 그래서 저의 꿈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그거 아시죠? 꿈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냥
뭐 지금 대충 뭉뚱그려서 나의 미래의 희망사항 같은 거를 얘기를 해보자면,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제가 학생 때부터 이제 밴드를 좋아하게 되면서, 나도 20살이 넘으면 밴드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기타를 배우러 간 적도 있었고, 근데 제가 기타 지향은 아니었어요. 저는 보컬을 되게 하고 싶었고, 근데 보컬만 하면 뭔가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기타를 같이 배워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저희 집은 용돈이 따로 없었고, 방학 때마다 엄마가 다니는 공장에 가서 이렇게 알바를 하면 그거 가지고 학기 한 학기를 살고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엄마 집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엄마 집에서 학교를 다닐 때보다 조금 더 지출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항상 돈이 없었는데, 1학년 때는 기숙사에 살아가지고, 기숙사에 살면서 뭔가 생활비가 항상 부족했었고,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때는 다시 집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원래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그 학교에 가서 그 동아리 활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밴드부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학교에 밴드부가 있었거든요. 그 시골 학교에. 근데 밴드부로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숙사를 같이 썼던 언니가 밴드부였어요. 그 언니는 포지션은 키보드였는데 제가 노래에 관심이 있고 밴드부를 하고 싶다라고 그 같은 방을 쓰는 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순 날라리들밖에 없으니까 들어오지 마라. 내가 밴드부지만 너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날라리는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약간 표현하기가 조금 그런데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남자들이랑 놀러 다니고 약간 그런 애들을 우리는 날라리라고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통용되었던 날라리는 조금 이렇게 비행 청소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동아리를 하고 있는 언니가 이 동아리 가입을 권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제가 또 팔랑귀잖아요. 근데 나는 언니도 너무 좋고 언니가 있는 동아리에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 들어와도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래는 하고 싶은데 밴드부를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합창반에 들어갔어요. 이게 뭔가 학교 내에서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노래를 할 수 있는 뭔가 합법적인 그 활동 중에서는 합창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중창반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합창반을 하는 루트가 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저는 밴드부를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합창반에 들어왔었던 거에 대한 후회는 없고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제가 815 밴드의 라이브 공연을 실제로 보게 되면서 정말 밴드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815 밴드는 제가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그 대구 지역 방송 라디오에 매직 뮤직이라는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항상 815 밴드 노래를 많이 들려줬어가지고 815 밴드의 노래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음원으로 듣는 거랑 라이브로 듣는 거랑 또 굉장히 차이가 나는 바람에 라이브에서 굉장히 그 밴드 음악이라는 거에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밴드를 하겠다 해서 고3 때, 보통은 고2 때까지 열심히 놀다가 고3 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 고2 때까지 스카이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상위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 수업을 막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2 때까지는 얌전히 그 수업을 들으러 갔다가 고3 때 미쳐가지고 저 그거 안 하겠다. 공부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고3 때부터 토요일마다 학교에서 옷을 갈아입고 저희 때는 그때 토요일 오전 수업까지는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오전 수업 끝나면 무조건 학교에서 옷 갈아입고 기차 타고 대구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계속 언급이 될 거지만 그때 대구 상인동 롯데백화점 그 스카이파크였나? 어쨌든 옥상에서 러브미니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지역 방송에서 매주 밴드 공연을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우수반에 속해 있는 학생인데 맨날 옷 갈아입고 기차 타고 막 대구 놀러 가고 이러니까 같은 반 친구들이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왜 우수반이냐. 공부하는데 분위기 흐린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옷만 갈아입고 나갔을 뿐 그들이 공부하는 데는 하나도 방해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놀러를 가는데 자기들은 놀러를 못 가니까 그게 좀 부러웠던 시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8.15 밴드 공연을 엄청 많이 가다가 멤버들하고도 이렇게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또 언급이 되는데 저의 쉽지 않는 주동아리 오프닝 엔딩 시그널을 제공해주신 8.15 밴드의 시아님이 추천을 해준 그 명덕역 쪽에 있는 실용음악학원을 제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타를 그때도 한 2달 정도밖에 못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짧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원래 제가 손으로 하는 거를 다 못하는 건 맞아요. 항상 똥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악기도 제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죠.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때 그 실용음악학원을 그만두게 되었던 이유는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등록을 한 다른 학생이 있었어요. 저하고 같이 등록을 한 그 친구는 집에서 기타도 사주고 학원비도 대주고 약간 집에서 연습할 만한 환경이 갖추어진 친구였고 저는 돈이 없잖아요. 학원을 가고 싶은데 엄마한테 얘기해봤자 딴 따라 굉장히 저희 집이 보수적이고 뭐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걸 딴 따라라고 굉장히 비하했던 집안이어가지고 제가 기타 학원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없는 돈을 쪼개서 학원을 한 달 등록을 하고 저는 기타를 할 돈도 없으니까 학원에 있는 기타를 빌려서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학원에 있는 기타를 빌려가지고 연습을 하니까 원래도 손재주가 없는데 늘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저랑 같이 등록했던 집에서 항시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그 친구가 저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진도가 저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를 가르쳤던 남자 선생이 그 다른 친구를 굉장히 칭찬하면서 아 잘한다 이래놓고는 나한테는 소질이 없다 라고 말을 했어. 나는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고 귀도 되게 팔랑팔랑거리는 사람인데 나한테 넌 소질이 없어. 그만둬. 이런 식으로 약간 악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고 한 달 반 만인가? 저 그만할게요. 하고 등록되어 있던 날짜까지만 하고 그만뒀어요. 아니 그래도 기타를 배웠으면 손에 이 물집도 한번 잡혀보고 굳은 살도 한번 베겨보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나를 넌 소질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는 연주자보다는 그냥 관객이 잘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또 했었죠. 근데 지금에 와서 또 악기를 배우고 싶어요. 근데 기타를 배우고 싶은 건 아니고 건반이 좀 배우고 싶어졌어요. 제가 국민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체르니 100번이 들어가기도 전에 아니지 체르니 100번 한 장을 치고 피아노를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피아노를 배우지도 못했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건반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긴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냥 취향이 건반인 것 같아. 제가 이것도 언젠가 제가 일본 덕질할 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좋아했던 뮤지션 중에 니시카와 타카노리라고 TM 레볼루션 아빙돈 보이즈 스쿨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 뮤지션이 있는데 TM 레볼루션 할 때에도 다이스케라는 연주자가 계속 그 곡을 쓰고 연주를 같이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건반이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갔었고 그 뒤에 아빙돈 보이즈 스쿨이라는 밴드를 할 때도 그 멤버에 건반주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건반 소리를 들으면 되게 제가 청량하고 막 약간 이렇게 좀 묵직한 소리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기타나 베이스가 내지 않는 어떤 건반만의 그런 되게 웅장한 그런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빙돈 보이즈 스쿨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건반이 좋다라고 느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좋아했던 인디밴드 중에서도 건반주자가 있는 팀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그 버미트랩
지금의 아디오스 오디오의 전신인 버미트랩에서도 호재 씨가 건반을 계속 치고 있었고, 저는 그 호재 씨의 연주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옵스 나이스랑 아디오스 오디오까지 이렇게 거쳐오면서 정말 건반이 주는 힘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또 안예은님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예은님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르고 싶은데, 물론 안예은님의 노래가 노래방에 이만큼 있어요. 정말 많아요. 하루 종일 부를 수 있어.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노래방에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연주를 하면서 안예은님의 노래를 좀 불러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헛된 희망. 하지만 아직까지 꾸고 있는 저의 꿈 같은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하고 조금 집 정리가 되고 나면 건반을 좀 배우러 가볼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키보디스트 건반주자가 있기는 한데, 근데 그분이 레슨생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사를 하고 나서 보자고요. 꼭 배우러 갈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방에 없는 저의 애정곡들을 스스로 좀 불러보기 위해서. 아, 근데 사실은 피아노, 건반, 반주 없어도 그냥 무반주로 부를 수 있어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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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하늘 넘어 그대에게 갈 수 있다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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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이 몸이 부서져 사라질 때까지. 목이 아프니까 노래가 진짜 이상하네. 어쨌든 네, 저의 지금 현재의 꿈은 키보드를, 건반을 치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냥 옛날부터 다 친구들끼리 그런 꿈을 꾸잖아요. 5층 건물 하나 사가지고 친구들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1층, 너는 2층, 뭐.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친구들하고 흘러가는 말로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비혼 공동체의 초창기 때 비혼타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빨리 흐지부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비혼타운에 살 때 나는 무조건 2층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언젠가는 이것도 뭐 같은 건물에 다 같이 사는 거가 실현이 안 되더라도 어떤 한 동네, 마을 단위로 서로의 생활을 공유하면서 사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사를 사실 아직까지 어느 지역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사를 가는 지역에 뭔가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동네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주기적으로 좀 만나고, 제가 저번에 왜 탈색을 한 부분만 하고 싶은데 정말 탈색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뭔가 음식을 많이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나 조금 너 조금 이렇게 나눠 먹는 거라든지. 아, 내가 지금 실제로 그런 게, 제가 이사 가기 전까지 소모품을 좀 빨리 소진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 화장실 휴지 같은 거는 지금 소진을 다 해버릴 순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사를 가기 전까지 계속 써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두루마리 휴지가 한 롤밖에 안 남았는데, 휴지를 사려니, 그러니까 두 롤, 네 롤 이렇게 파는 휴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다이소 갔을 때 두 롤짜리를 봤는데 지금 가니까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12롤 막 이렇게 사버리게 되면 제가 이사하는 7월까지 이걸 다 소진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괜히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 내가 24롤짜리 두루마리 휴지를 사도 너 4개씩 가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동네 친구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의 희망 상황은 이사를 가고 나서 모든 게 이제 실행이 될 건데, 일단 건반을 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네 친구 인프라를 만들어서 뭔가 같이 생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가능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비밀번호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모든 저의 희망사항은 이사를 가고 나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또 이사 핑계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사 간다고 해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안 하면 쪼아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누군가가 감시를 해줘야만 실행을 하는 사람들은 네, 이런 감시의 눈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또 이렇게 1시간 녹음을 해버렸는데 사실은 제가 이쯤에서 녹음을 그만할까 했는데 제가 메모장에다가 충격 고백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까. 그래도 일단 써놓은 거니까 말을 하고 지나가는 게 낫겠죠? 저에게 썸남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갑자기 얘가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드디어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썸남하고 처음 만나게 된 거는 한 1년 반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차밍 포인트를 얘기를 하자면 나이답지 않은 패션 센스라고 해야 되나? 나이를 얘기를 한 김에 저하고 35살 차이가 나네요. 방금 누군가 욕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제 착각이겠죠? 그리고 제가 이 썸남한테 홀딱 넘어가게 된 이유는 제가 콩류를 잘 안 먹거든요. 밥에 이렇게 콩 들어가 있으면 가려내고 먹고 아니면 김에 싸가지고 콩의 느낌이 느껴지지 않게 이렇게 먹거나 그렇게 하는데 아니 글쎄 이 썸남이 제가 안 먹는 콩을 대신 다 먹어주더라고요. 거기에 되게 홀딱 반했고 그리고 가장 큰 차밍 포인트는 역시나 네, 웃는 게 예쁩니다. 네, 제가 웃는 거 예쁜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참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장난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랑 35살이 차이 나는 저의 썸남은 네, 저의 조카 순풍이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대전에 가가지고 순풍이 보고 와서 계속 순풍아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찍은 사진이랑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순풍이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막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썸 아니에요? 저 순풍이랑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가장 많이 보는 이모이기도 하고 순풍이 입장에서 큰 이모나 삼촌은 굉장히 자주 못 보는 사람이어가지고 볼 때마다 낯설어 한대요. 근데 저도 사실은 오랜만에 보면 낯설어는 하는데 굉장히 빨리 이렇게 안겨오는 그런 걸 보면 어떨 때는 보면 순풍이 엄마 아빠보다 이모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번에도 말했었지만 저는 엄마 아빠처럼 모질게 못하기 때문에 순풍이가 해달라면 다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또 말귀도 알아듣고 어린이집도 가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요새 조금 엄마의 방침에 또 따라서 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네 그냥 조카 자랑이 하고 싶어가지고 어그로를 한번 끌어봤습니다. 네 이거 동생한테 나 방송에서 조카 얘기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해라? 이렇게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제가 순풍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쯤까지 이 방송을 계속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순풍이한테 이거를 좀 들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우리 청량이한테도 이모가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저는 똑같이 사랑할 겁니다. 제가 둘째라서 서러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대전 갔다 온 이후로 지인들한테 얘기할 때마다 우리 순풍이 너무 귀엽지 않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다들 아이고 미쳤다고 그러니까 조카한테 미친 이모가 되어서 왔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 아까 제가 나이답지 않은 패션 센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거 다 엄마 센스입니다. 네, 순풍이 엄마가 초록색을 진짜 좋아하는데 옷도 약간 녹색 깔맞춤이 많은 것 같아. 그래도 이번에는 그나마 제가 옆에서 좀 많이 수수거려가지고 녹색 계열을 하나 샀나? 그러고 약간 밝은 붉은색 계열 또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약간 파스텔 톤의 옷을 샀는데 사실 우리 순풍이는 뭘 입어도 잘생겨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사진 너무 귀엽지 않아? 하고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되게 아동복 모델처럼 잘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찍은 순풍이의 인생샷이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제2의 순풍 인생샷이 나왔습니다. 청량이도 나오면 이모가 사진 많이 찍어줄게요. 사랑해. 제가 원래는 오늘도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녹음을 빨리 끝내고 좀 여유롭게 헤비에 가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그 덕질을 하러 나간 저의 혈육이 이제 혼자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혈육하고 카톡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느라고 11시, 12시가 다 돼서 제가 녹음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오늘 계획은 한 3시쯤에 집을 나서가지고 슬슬 걸어가지고 헤비에 가는 거였는데 헤비까지 한 1시간 정도 걸어가면 되거든요. 햇살 좋을 때 아직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한 3시쯤에 나가서 한 4시까지 걸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녹음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시계를 보니까 벌써 지금 1시가 넘어가지고 집 정리 설거지하고 빨래 돌려놓고 대충 또 유튜브 몇 개 보고 이러면은 3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배에서 또 꼬르륵 하고 있기 때문에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고 참네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횡설수설하니 방송이 벌써 지금 30회차인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멘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는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고요. 협업 제안 및 방송 후기, 질문 및 하고 싶은 말들은 모두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podcast_heemistar 팟캐스터_히미스타입니다. 사연 모집과 공지 등은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근데 요새는 왠지 트위터에다가 팟캐스트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트위터 굳이 찾아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을 좀 바꿀게요. 트위터에서 아는 척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티키타카를 할 수 있는 특친이 없어가지고 조금 심심합니다. 근데 또 트위터에서는 제가 또 방송 말고 다른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제가 좋아하는 거, 덕질하는 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어차피 제 방송이 덕질 얘기가 좀 많기는 많죠? 그래서 트위터랑 방송을 같이 보시면 조금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네, 이렇게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 팔로잉 해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추가적으로 조금 여유가 되신다 하면 트위터를 팔로잉을 해서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역시 오늘도 변함없이 공연 후기를 추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연이 끝나고 바로 집에 와가지고 후기 녹음을 하려고 했었는데 뒤풀이를 하고 집에 오니까 새벽 1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뒤풀이에서 대화를 할 때 조금 느끼기는 했는데 제가 너무 신나게 놀았는지 목이 아예 나가버려가지고 바로 녹음을 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녹음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또 지금 6시 반이 넘었어요. 본 녹음을 어제 미리 해놓기를 잘했지. 목소리 어쩔 거야 이거. 그래도 진짜로 잘 놀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오랜만에 헤드뱅잉, 스캔킹, 기차놀이, 점프, 진짜 슬램까지 진짜 오랜만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대가 들어오고 나서는 좀 무조건 좌석에 앉아서 보기를 원했었는데 헤드뱅잉은 아디오스 오디오 되고 왔을 때 뒤에서 혼자 하기는 했다. 근데 여튼 스탠딩이라 가지고 너무 걱정을 한 게 무색할 정도로 아주 즐겁게 정말 즐기다가 왔습니다. 눈치 보지 않았어. 헤비 나의 마음의 고향. 이게 어제 공연 순서가 드링킹의 어쿠스틱을 하고 그리고 데디오 레디오가 공연을 하고 그리고 드링킹이 일렉으로 밴드 셋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왠지 분위기가 오늘 안경 하나 또 부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데디오 레디오 하기 전에 제가 가방에 항상 비상으로 가지고 다니는 허벌 안경이 하나 있어요. 깨져도 상관없는. 그래가지고 그걸로 바깥 끼고 이렇게 대기를 했는데 제가 헤비에서만 슬램을 하다가 안경 다리를 2개인가 부러뜨려 먹어가지고 그 후로는 슬램을 하려고 제가 렌즈를 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귀찮아가지고 그냥 다시 안경 끼고 다녔어요. 예전만큼 막 격하게 슬램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렌즈가 그렇게 필요가 없었어. 근데 정말로 오랜만에 저의 마음의 고향인 헤비에서 정말 찐으로 아주 상쾌하게 땀을 흘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이 놀던 친구가 자기 워치를 보여주면서 자기의 오늘 운동량 다 채웠다 라고 하길래 저도 미밴드를 이렇게 딱 봤는데 제가 헤비 들어갈 때 한 2,000보, 3,000보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걸음수가 11,000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짧은 한두 시간 동안 아주 무지하게 뛰어놀았던 거지. 그래서 어제 분위기가 진짜로 굉장히 좋았었고 준비된 공연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공연을 끝내줄 생각이 없어. 그래가지고 앵콜을 계속 외쳐가지고 2곡을 더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로 찐 마지막 곡으로 린다를 했는데 이게 막곡이니까 이제 관객들이 남은 자기의 원기곡들을 다 모아가지고 찐으로 놀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저도 일단 전주에 맞춰가지고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뛰어 들어가려고 날아갔는데 즐거웠어. 정말 즐거웠는데 슬램을 하던 도중에 약간 저하고 키높이가 안 맞는 분하고 부딪혀가지고 아주 조금의 부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엄청 심한 건 아니고 건장한 남자분이랑 이렇게 다리 쪽에 콱 부딪혔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뛰어놀고 그랬는데 집에 오니까 아프더라. 그래가지고 오늘 트위터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이 뒤쪽에서 영상을 찍은 거를 잠깐 올려주셨는데 제가 머리를 묶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묶은 머리가 촐랑촐랑거리면서 엄청 신나게 놀고 있는 뒷모습이 찍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안지님을 집중적으로 잘 보고 오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안지님이 멘트 하시는 도중에 외자 끝났어 이러는 거. 외자가 웨이스티드 자니스를 줄여서 저희가 외자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웨이스티드 자니스는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안지님 공연을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뭔가 생각이 날 듯 말 듯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또 띠용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대구에 동성아트홀이라고 지금은 문을 닫은 독립극장인데 안지님이 주인공으로 나오셨던 불빛 아래서라는 영화 행사를 동성아트홀에서 했었거든요. 그것도 되게 오래됐는데 그때 제가 문화단체를 다니고 있을 때였고 저희 회사의 음향 감독님이 아마 그날 동성아트홀에 스태프로 가셨어가지고 그때 그 문화단체에서 한 달에 한 번 문화의 날 행사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결정을 했었는데 그때가 마침 제 순번일 때라 가지고 제가 그런 거를 결정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음향 감독님 거기 스태프 일하라고 하시고 우리는 공연 보러 가자. 그래서 약간 그날 동성아트홀에서 약간 GV처럼 멤버분들 이렇게 마이크 들고 대화도 나누고 공연도 보여주시고 영화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뒤풀이 때 불빛 아래서 얘기를 꺼내긴 했는데 다들 너무 각자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들 막 자기 할 말만 하고 진짜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다 끝나고 제가 느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스킨킹을 해도 슬램을 해도 폰이 빠지지 않는 퓨즈서울 생활한복 바지. 정말 짱이다. 짱짱한 퓨즈서울 한복 바지에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 굿즈 티셔츠. 저는 노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노란색을 그 자리에서 바로 사서 입고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놀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공연이 다 끝나고 또 인사를 나누는데 사람들이 목소리가 다 갔어.
저도 진짜 남은 목소리, 마지막 목소리를 쥐어짜내가지고 혜비 누나한테 인사를 하고 왔거든요. 근 4년 만에 혜비에 가가지고 혜비 언니랑 인사도 하고, 아, 근데 저는 혜비 누나라고 할 때도 있고, 혜비 언니라고 할 때도 있고, 예, 제 마음대로 부릅니다. 예, 그냥 원래 그랬어요. 여튼 언니 보자마자 별일 없이 잘 지냈냐 그래가지고 뭐 엄마 돌아가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언니가 또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공연 전부터 아주 뭔가 마음이 따뜻한 상태로 네, 예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풀이에서 들은 건데 안지님이랑 미나님이 8년, 9년 전부터 대구에서 공연 한번 같이 하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야 성사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무대에서 멘트로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다, 잊어버렸다. 되게 아쉬워하셔가지고. 근데 또 어쨌든 진짜로 함께 하는 공연이 성사가 된 거니까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저희 테이블 쪽에 그 인디밴드 다큐 영화 촬영 감독님이 저희한테 인터뷰를 좀 따도 되겠냐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저는 관종이기 때문에 매우 흔쾌히 된다, 가능하다 라고 했고 저 옆에 같이 있던 지인하고 네, 주절주절 인디밴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었답니다. 또 시작된 2004년부터 보아왔던 대구씬과 홍대씬의 인디밴드 이야기. 제가 공연 때 이미 목이 반 정도로 나간 상태였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얘기를 하느라 목이 다 간 것 같아요. 정말 뭔가 흥분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저는 참 과거에 매우 연연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옛날 얘기하는 게 세상 제일 재밌어요. 지금 내 상황이 막 되게 재미있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나 봐. 이상입니다. 목이 아파서 더 못하겠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격렬하게 뛰어논 일이 없었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전신에 몸살이라도 좀 날 줄 알았는데 헤드뱅잉 하느라 열일한 제 목 근육이 조금 뻐근하고 그리고 노래 열심히 따라 부르느라 목소리만 좀 잃어가지고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네, 목소리도 어쨌든 아침보다는 말은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내일 출근이라니 네, 고통스럽습니다. 여튼 드림킹 소녀소녀 합창단 드소합 단공 후기는 네, 변해버린 저의 목소리로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